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내용은 제 주식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이자 지표, 너무나도 중요한데 매매할 때 간혹 까먹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알면서도 잊고 있는 포인트. 다른 지표들은 좀 의심도 들고 확신이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정말 유일하게 100% 신뢰할 수 있는 지표, 그것은 바로 거래대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 놓는다면 정말 제가 장담하는데 돈을 잃을래야 잃기가 더 어렵다는 그런 거래대금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거래대금, 다른 건 못 믿어도 거래대금은 믿을까? 다른 게 뭐가 있죠? 뭐 차트, 재료, 뭐 호가창? 사실 이런 것들은 세력들이 맘만 먹으면 정말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다. 하지만 거래대금은 어떻습니까? 조작이 쉽습니까? 적어도 거래대금은 우리 세력 형들이 인위적으로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고 또 쉽게 만들 수도 없는 지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세력들이 주식 투자 왜 할까요? 얘네들 돈 벌려고 하죠. 예. 주가 부양시켜서 개미들한테 떠넘기고 수익 챙기는 게 주된 목적인 사람들이 바로 세력들이죠. 자, 이렇게 세력들이 돈 벌려고 뭔가 작업을 치던 뭔가 주작질을 하기 마련인데 과연 지들이 손해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무슨 병신들도 아니고. 자, 바로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거래대금은 세력의 의도가 유일하게 숨김없이 나타나는 지표. 자, 이 종목의 주가를 부양할 거라고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 맘만 먹으면 정말 차트나 재료 등은 얼마든지 손쉽게 조작이 가능한 반면 거래대금은 그럴 수가 없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고 싶죠? 자, 그렇다면 거래대금만큼은 절대 신뢰하시고 정말 목숨을 걸고 내 걸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래대금과 거래량,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아무리 많은 거래량도 거래대금이 적으면 그저 그런 종목에 불과하죠. 아무리 거래량이 몇 천만 주, 몇 억 주가 되어도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돈입니다. 동전주가 거래량이 몇 억 주가 터졌는데 끝나고 나니 거래대금은 고작 500억. 반면 5만원짜리 주식이 거래량이 한 1000만 주? 끝나고 나니 거래대금은 5천억. 우리는 어떤 종목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당연히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이죠. 네. 굳이 더 부연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주식 돈 벌려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이 더 많이 터진 종목에서 놀아야 되겠죠? 같은 세력이 있어도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의 세력에 훨씬 더 힘이 센 겁니다. 그쵸? 힘이 센 놈 안에서 놀아야지 우리가 돈을 또 쉽게 벌 수가 있는 거고, 하다못해 꼼꼼물이라도 먹으려면 말이죠. 자, 비실대는 놈하고 놀아봐야 답이 있습니까? 자, 거래대금이 없는 시장 소외주 종목이 있다고 칠게요. 세력이 작정하고 시장 소외주, 세력이 작정하고 차트 만들려면 어려울까요?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차트만 이쁘다고 이런 종목 기웃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골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세력이 주가 부양하려고 관련 호재 뉴스 띄우는 거 어려울까요?
돈 몇 푼만 쥐어주면 정말 얼마든지 관련 기사, 찌라시 뉴스 띄우는 거 1도 아닐 겁니다. 그쵸? 차트, 재료, 거래 대금 모든 조건을 갖춘 종목을 찾는 게 필수지만 그중 우리가 유일하게 100% 신뢰할 수 있는 게 오직 거래 대금 뿐이란 거. 이해하기 쉽죠? 정말 이거가 이해가 안 된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 알겠는데 그렇다면 거래 대금을 보고 어떻게 매매를 하냐?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될까요? 그냥 그저 뭐 대금 많이 터진 종목 대충 사면 되나요? 아쉽게도 주식이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겠죠. 사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 같고, 그쵸? 그런데 정말 웃긴 게 이 거래 대금이 정말 많이 터진 종목은 사실 대충 사도 적당히 분할 매수만 잘해도 수익이 난다는 사실. 정말 웃기죠? 한번 볼까요, 종목들을? 우선 그 전에 뭔가 기준을 좀 잡아야 되니까 우선 최근에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기준이 뭘까요? 최근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기준? 뭐 정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5천억 이상 뭐 또는 1조에 가까운 종목 대금, 이렇게 터진 종목이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쵸? 매매 기준은 잡아야 되는 만큼 뭐 대형주나 수급주는 제외하고 세력주 위주로 매매 포인트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아무래도 탄력이 좋은 세력주겠죠. 대금이 많이 터진 날 기준으로 5천억 이상 터지는 거 확인하고 매매를 한다는 전제를 깔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날 종가 베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분할 매수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무슨 신이 아닌 이상 원샷 원킬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설마 세력주 매매를 하는데 3%, 5% 단위로 분할 매수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쵸? 무슨 바보들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주식 좀 한다고, 주식 매매 좀 한다는 사람들이니까 세력주인 만큼 5%, 3%가 아니라 10% 단위로 분할 매수 한 2번 정도? 이 정도는 괜찮죠? 네, 오케이. 자, 급등주 세력주를 매매할 때 분할 매수 폭을 좀 크게 잡아야 되는 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 뭐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한번 시간이 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진 종목들 위주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기준으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우선 우리기술투자, 비트코인 관련주로 크게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죠.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터진 5천억 이상 터진 첫날이 요 날이네요. 그쵸? 3월 18일 이날 종가 베팅을 했다고 치면은 바로 뭐 시세가 나오죠. 크게 보면은 어마무시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단 한 번의 분할 매수 폭도 안 좋죠. 이만큼 거래 대금이 잘 터진 종목의 상승 구간을 좀 보여줬고요. 단날 어떨까요? 뭐 비트코인 중에서 페이코인 관련주였죠. 이 종목의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터진 날 이날이네요. 그쵸? 자, 이날 종가로 잡았다고 치고 그 다음날 바로 시세가 나옵니다. 설령 요 구간에 못 팔았어도 뭐 또 요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만큼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쵸? 자, 역시 비트코인 관련주였죠. 하나투자증권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날이 이날이네요. 8천억. 자, 이날 종가로 잡았다고 치면은 뭐 단 한 번에 눌린 구간도 없이 100%에 가까운 시세가 나온 종목. 자, 다음 이현제약 거래 대금이 또 많이 터진 종목 중에 하나였죠. 제일 많이 터진 날 첫날이 이날이네요. 7천억 이상. 자, 이날 우리가 시가 베팅을 했다고 치면은 종가 베팅을 했다고 치면 바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쵸? 10% 이상. 근데 설령 이 구간에 못 먹었다고 치더라도 자, 이 구간부터 눌리죠. 자, 어느 정도 눌렸습니까? 23%. 자, 10% 단위로 크게 큼직하게 분할 매수를 했다고 치면 요 구간이 평단이겠네요. 요 구간 기준으로 또
거의 20% 이상 상승을 보인 종목, 수익을 내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종목이었죠. 자, mRNA 관련주 역시 진원생명과학. 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날이 이날이네요. 5월 17일. 자, 그럼 우리는 이날 종가 베팅을 했다고 치고 바로 시세가 안 나왔고요. 다음날 1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했다면 평단이 어느 정도, 요 정도에서 또 10% 정도의 상승을 충분히 내준 종목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서현,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거래대금이 제일 많이 터진 첫 기준 5천억 이상이 이날 해당됐네요. 3월 4일. 다만 이날 상한가로 직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종가 베팅을 상따를 하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날 시가 베팅 정도는 가능했겠죠. 뭐 단 한 번의 눌림 10% 정도 눌림폭을 한번 주긴 했네요. 뭐 어찌됐든 다음날 바로 시세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 기준으로 따지면은 뭐 엄청난 100% 이상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이트론 희대의 급등주였죠. 스푸트니크 관련주. 자, 이 종목이 거래대금이 제일 많이 터진 날 첫날이 이날이네요. 이 종목은 좀 손실이 나왔겠네요. 그쵸? 이날 종가 베팅을 했다고 치면은 하락폭이 30%, 우리가 분할 매수 폭을 잡았다고 하면 20%까지 하니까 요 정도 평단 잡아졌을 것 같아요. 다음날 시가가 나와도 여기까지 능가하는 구간이 나오긴 했는데 이 종목은 아무래도 손절로 마무리한 종목,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도 이렇게 아다리가 안 맞으면은 좀 손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자, 한국파마 어떻습니까? 이 종목도 희대의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날이 이날입니다. 7천억. 종가에 샀다고 하면은 바로 그 다음날 시세 나오죠. 설령 눌려서 잡았다고 하더라도 한 10% 바로 수익 구간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대한전선 최근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거래대금이 처음 5천원 이상 터진 날이 이날이네요. 자, 이날 시가 종가 베팅 했다고 치면 바로 다음날 시세, 더 참았으면 말도 안 되는 시세를 먹을 수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이 오늘도 어제도 1조에 가까운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 종목 대충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자, 어떠세요? 다 맞는 종목만 갖고 온 거 아니냐고 뭐 반문을 하실 분도 계시겠죠.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굳이 뭐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또 사실이 이런 걸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보여드린 종목들,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들이 결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수익 구간을 충분히 주죠.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 아무런 반등 없이, 정말 아무런 반등 없이 아래로 막 꼬라박는 게 이게 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주식은 100%는 없습니다. 주식의 100%가 어디 있겠어요. 그쵸? 아주 희박한 확률로 돈이 이빠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악재가 떠서 뒤지는 종목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박한 확률 때문에 무서워서 베팅을 못한다면 정말 주식 투자 어디 하겠습니까? 한 종목에 올인하는 무모한 베팅만 아니라면 정말 생각보다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래대금을 이용한 매매 방법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좀 돈을 좀 멋지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멋지게 간지나게 매매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쵸? 저만 그런가요? 뭔가 남들 매수할 때 나도 사는 건 좀 모양새가 빠지고 왠지 뭐 나만의 타점? 뭐 그런 데서 사고 싶잖아요. 그쵸? 아니면 뭐 최저점 매수라든지 뭐 그렇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바로 개미들이 손절하는 구간, 그런 위험한 구간, 그런 위험한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좀 남들이 봤을 때 고수 같기도 하고 좀 간지도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개미들이 손절하는 구간,
이 어딘가요? 바로 의미 있는 저점을 깨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개미들이 손존하는 구간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래대금을 이용한 매매 방법, 기법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도록 하시죠. 거래대금이 이빠이 터진 종목 중 의미 있는 저점을 깨는 순간에 1차 매수를 한다. 자, 이 정도 설정만 해도 3차 매수는 아예 없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2차 매수 안에서 승부가 날 듯 싶고, 어떤 종목을 갖다 대도 또 저점 매수가 되기 때문에 정말 수익성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기술 투자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자, 이날 매수를 했죠. 종가에 매수를 해서 바로 수익이 났는데, 저점을 깬다고 하면 요 구간이 의미 있는 저점이겠죠? 이날 기준이 6,830원. 우리는 그렇다면 이 6,830원을 깨는 요 구간을 깼네요, 순간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은 저점 매수가 됨과 동시에 엄청난 수익이 확정됩니다. 그쵸? 다날은 어떨까요? 자, 다날은 이날 이제 매수를 해서 바로 수익이 났는데, 이날 무서워서 매수를 못했다. 이 수익은 버렸다고 치면은, 그런 의미 있는 저점이 어느 구간인가요?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을 빼는 이날 매수를 했다면 엄청난 또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쵸? 자, 하나투자증권 어떨까요? 이날 매수를 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저점을 깨는 구간이 없네요. 그럼 이 종목은 그냥 눈 뜨고 보내줘야죠. 그쵸? 너 잘 가라 하고. 자, 이현제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날 베팅이었는데 이날 좀 무섭잖아요. 고점이다 보니까 그 의미 있는 저점이 어딜까요? 바로 요 구간이겠죠. 자, 요 구간을 깨는 순간 첫 매수를 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만큼 그 이후로 딱 10% 정도 떨어졌네요. 그럼 두 번 정도의 분할 매수가 되니까 평단은 요 정도 맞춰질 테고, 수익 구간은 요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가능하니 최소 2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쵸? 진화생명과학 마찬가지죠. 의미 있는 저점, 원래는 이날 이제 매수였지만 저점을 깨는 의미 있는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첫 매수 구간으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되나요? 10%도 안 떨어졌죠? 우린 여기가 평단이고 바로 한 15% 정도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서현 어떤가요? 자, 우리는 이날 베팅을 했죠? 의미 있는 저점을 깨는 순간이 어딜까요? 자, 이런 구간이 저점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날부터 시가 베팅을 했다면은, 종가 베팅을 했다고 치면은 엄청난 수익. 자, 아까 전에 실패했던 이틀은 어떻게 될까요? 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가 들어가는 거였죠? 근데 의미 있는 구간을 저점을 깨야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 폭을 요런 구간을 깨는 구간을 잡는다. 쉽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다음날 시세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분할 매수 폭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 잡아 들어간다면 또 얼마든지 시세도 가능하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바로 다음날 시세를 먹는 구간이 나옵니다. 안가는 실패했지만 저점을 깨는 구간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수익이 납니다. 한국파마는 뭐 아까 전에 수익이 바로 났지만 의미 있는 저점을 깬다. 뭐 이런 구간이겠죠. 돈 쉽게 바로 사는 순간 수익. 또 저점을 깨네.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만 하면 바로 수익.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죠. 대한전선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차트 모양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자, 어떠세요? 별거 아니지만 정말 안정적으로 꽤나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거래 대금을 이용한 매매 기법입니다. 정말 환상적인 기법이죠. 오직 보는 지표가 거래 대금 하나인데 말이죠. 사실 거래 대금에는 정말 많은 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뿐이 아니죠. 대금이 많이 터졌다는 건 정말 시장의 관심을 온몸으로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주도주거나 테마 대장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거기에 의미 있는 저점을 깨는 순간, 우린 그런 순간에 베팅이 들어가니 이거야말로 정말 환상적인, 이상적인 눌림목 매매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또 개미들이 손절하는 구간에서 우리는 첫 매수를 하죠. 왠지 고수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아마 남들이 보면 뭐 고수의 느낌이 난다고 볼 것 같은데요. 그쵸? 뭔가 좀 간지도 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수익이 따라온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챙길 거를 다 챙기는 기법인데, 그쵸? 오직 거래대금 하나만으로.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거래대금을 잘 파시고 정말 내 걸로 만들 수만 있다면 과연 우리가 무서울 게 있을까요? 꼭 주식 매매를 뭐 단타나 정신사나운 뭐 스캘핑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가 됐든 우리는 수익만 내면 됩니다. 그쵸? 그만큼 중요한 거래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거래대금에 관련된 내용은 드릴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상 하나로 끝내기는 사실 어렵기도 하고요. 굉장히 아깝기도 하죠. 거래대금이 왜 죽는지, 거래대금이 죽은 종목들을 왜 봐야 되는지, 어느 구간에서 타점을 잡을지 등등 드릴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추가 영상으로 좀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확실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그 어떤 지표보다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지표가 바로 거래대금이란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자, 무조건 자기 걸로 만드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고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